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3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위기의 이준석. 그야말로 이제 정치권에서 퇴출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영훈 민주당 후보에게는 최대 31%포인트 차로 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에게는 1%포인트 차로 턱 밑까지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등입니다만 조만간 3등으로 전락하고 드디어는 20% 언저리에서 끝날. 그래서 서울 노원에서 3번 떨어진 데 이어 이번에 4번의 고배를 먹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준석이 4번째 고배를 마시게 된다면 더 이상 정치권에서 그가 할 역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4곳 여론조사, 그것도 화성을 아무래도 관심 지역이니까 4곳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오늘 오전에 정리되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준석은 분명 위기의 이준석입니다. 물론 천하람 비례대표 2번을 받았죠. 천하람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 약간 그래도 슈퍼스타다. 아침 출근길 인사 나가면은 그 이준석과 눈 맞추고 인사하려고 차를 세우고 손을 흔드는 통에 거리에 차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트래픽 잼이 생기고 있다. 라고 좀 과장 뻥을 좀 쳤습니다마는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천하람 선대위원장 말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죠. 우선 18, 19, 20, 그러니까 지난 이번 주죠. 월, 화, 수 3일에 걸쳐서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화성을에 사는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영훈이 42%, 그다음에 이준석이 19%, 그리고 한정민이 18%로 공영훈과 이준석의 차이는 23%포인트 차고요. 한정민과 이준석은 1% 차로 붙었습니다. 두 번째, MBN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18, 19, 지난 월, 화죠. 화성을에 사는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공영훈이 51%, 이준석이 20%, 한정민이 19%로 여기서도 1%포인트 차로 한정민은 이준석을 갖다가 맹추격하고 있고 이준석과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간의 차이는 무려 31%포인트 차가 납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채널 사장 남천동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STI에게 의뢰해서 19, 20가 지난 화, 수 양일간에 걸쳐서 화성을에 사는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공영훈이 44.7, 이준석이 25.6, 한정민이 21.2. 큰 틀에서 거의 항상 공영훈과 이준석은 거의 더블 스코어 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인방송 OBS죠. OBS가 K-스탯 리서치에게 의뢰하여 화성을 유권자 513명을 대상으로 20, 21, 그러니까 지난주 수, 목 양일간에 걸쳐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공영훈이 44.1, 이준석이 20.2, 다음에 국민의힘의 한정민이 17.4 이렇습니다. 당초 이준석은 호언장담했죠. 화성, 갑을병 중에서 을이
동탄 지역인데 동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구될 것이다. 분구된다면은 이원욱 의원이 현재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개혁신당에 와 있는 이원욱 의원 지역인 화성을이 분구될 텐데, 즉 동탄 1기, 2기 신도시가 분구될 텐데, 그렇다면은 그 지역은 아무래도 청년들, 거기 보면 여러 이제 반도체 벨트가 있는 그 지역이니까 연구원, 직원 등에서 다 굉장히 젊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한 37세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젊은 도시죠. 거기에 내가 나가서 이원욱 의원과 나 이준석과 거기다 옆에 있는 용인 처인구의 양양자, 그래서 반도체 벨트, 남부 반도체 벨트, 이원욱, 이준석, 그 다음에 삼성전자 출신의 양양자, 이렇게 반도체 벨트를 이으면은 또 아무래도 30대의 중반 그 나이층이 압축적으로 있는 화성을은 나 이준석을 좋아하고 나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 화성을이 분구되어서 화성을과 정으로 분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원욱 의원은 화성정으로 갔고요.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한 화성을로 왔죠. 화성정, 화성을로. 그리고 양양자를 갖다가 오른쪽에 배치하고 이원욱을 왼쪽에 배치하고, 그러면서 이른바 반도체, 남부 반도체 벨트, 거기다 뭐 슬그머니 또 허허나도 꼈던가요? 뭐 그렇게 이제 쭉 반도체 벨트를 갖다 구성해서 변죽을 올렸습니다만은 그건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번 주에 나왔던 네 곳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준석으로 봐서는 참혹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천하람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갔다가 슈퍼스타니 아침에 출근길 인사를 나가면은 뭐 저 인사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거리가 차로 꽉 막혀서 정체가 됐다느니 저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만은 허풍에 불과한 것이죠. 여론조사 결과는 냉정합니다. 그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소년 등과 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을 보니까 소년 등과에서 패가 망신한 딱 그 길로 가네요. 이준석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따블따블 되는 그냥 뭐 김병민, 이준석 등 이른바 국민의힘 계열에서 종편에 나와서 이제 입초시 떨던 그런 이준석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바람에 말은 따블따블 잘하니까 4.7 오세훈 시장 후보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에 뭐 청년 유세단인가 뭐 그걸 이끌었었죠. 뭐 이준석이 유세한 거 보고 누가 찍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말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그로 말미암아 오세훈 압승을 거두었고, 저쪽 부산의 박형준은 완전히 뭐 진짜 전대미문에 압승을 거두었던 그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근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헛바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6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당대회 때 원래 이준석은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가볼까 준비하던 중 뭐 이 친구가 헛바람이 슬 들어갔고 갑자기 대표로 도전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주호영 의원이 좀 실실 건드리는 통에 애가 막 치받고 하니까 똘끼가 있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4.7 보궐선거는 그랬습니다. 2019년에 조국 사태 때 자유보수 우파들이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을 외치면서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완패했습니다. 그것이 부정선거가 되었던, 선거 부정이 되었던, 아니면 진짜 뭐 저 코로나 방역, 코로나 지원금 4인 가족 100만 원 주었던 이른바
금권 선거가 되었던 간에 어쨌든 180석을 주고 완패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2001년 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서 나왔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유보수 우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22년 대선에 나올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저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윤석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쨌든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등 이른바 보수 우파들이 무너지는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받아들이자니 뭔가 우리도 미쳤다. 우리는 정권을 갖다가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주호영이나 나경원이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참 되지도 않는 카드를 택함으로써 사실은 우리도 이런 미친 짓 할 수 있어. 우리도 악에 바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고 등등등등 정권을 5년 만에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 그게 지 힘으로 된 건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온갖 오만방자를 떨고 별 수작을 다 벌이더니 결국은 지난해 12월에 국민의힘 탈당하고 나와서 뭐 개혁신당 만들어서 온갖 난리를 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 입초시를 떨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지금 당장 이 네 곳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앞으로 17일 후면은 냉엄한 국민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이단함이 마치 자기의 전유물인 듯 떠들었던 이준석. 잘못하면이 아니죠. 정상적 흐름으로 간다면은 아마 3등으로 떨어질 겁니다. 현재 분위기는 공용훈 후보의 당선이 굉장히 유력한 것 같고, 국민의힘 한정민 84년생입니다. 한 살 많습니다. 이준석보다. 추격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아무리 조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이준석이 3등으로 미끄러졌을 경우 노원에서 내리 3번 깨지고 자기가 그렇게 난리를 쳐서 갔던 화성을에서도 참패를 면치 못하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에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없다면은 좀 놀랍게도 이준석은 퇴장이고 천하람이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참 오만방자를 떨고 방향 부인했던 이준석, 노원에서 3번, 이번에 4번째 낙마하고 이제 누가 더 이상 그를 찾겠습니까? 어느 방송이 이준석을 찾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문 정치 패널로 나와서 종편 등에 나와서 이제 입품 팔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의 생명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